네, 장마감 33분 전입니다. 6위는 마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3인씩 나눠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앞쪽에 3인입니다. 박동기 와우넷 전문가입니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확대. 어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똑같습니다. 자, 윤종빈 전문가는 낙폭과대 역시 똑같네요. 역쏠림 현상. 역쏠림 현상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이거 좀 이따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순환매에 대비한다. 역쏠림 현상. 용어가 참 특이합니다. 자, 김남호 전문가는 낙폭이 과대한 우량주 순환매. 세 분 모두 낙폭 과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렇게 낙폭 과대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자, 먼저 이 역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쓰신 SK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을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낙폭 과대주 역쏠림 현상, 순환매에 대비하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그 역쏠림이라는 그 얘기 자체가 불과 한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IT 중심으로의 그 쏠림 현상이 강하게 연출이 됐었는데 이틀 전부터 다시 이 낙폭 과대주 진영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그 현상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 특히 IT 대형주들의 경우도 좀 힘을 제대로 좀 쓰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 연출됐고,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인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 흐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낙폭 과대주 진영들, 이제 소비 자본재들이 바로 이제 그 진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그 부분인 거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오늘까지 3일째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낙폭 과대주 진영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이제 여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의 그 시장 순환매가 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이제 구간에 왔다라는 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대목인데요.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보면은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5,400계약 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역시 이제 강도 있게 2,86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이 부분이 오늘도 증시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소재 자본재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 시장 흐름이다라는 점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만큼 IT주 그리고 코스닥의 중소형주 이쪽에서 낙폭 과대주 쪽으로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일단 이 낙폭 과대주 진영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전체적인 판단을 하실 때에는 그 대표성을 띠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시세 연속성이 얼마나 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대표성을 띠는 종목들이 대림산업이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금호산업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시세 상승 흐름이 좀 주춤거리는 그 양상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다시 다른 영역으로의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가지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3일째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들 낙폭 과대주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 이제부터는 가지지 마시자. 즉 추격해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지는 마시자라는 그 측면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들이 상승 흐름을 전개시킬 때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IT 진영으로 의 어떤 이제 순환매 쪽에도 한번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는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 조정을 받은 이 IT주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오늘 장 막판 그리고 내일까지
좀 이 분할해서 다시 매수의 관점을 잡아 나가는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그런 판단이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영역은 뭐 STS 반도체라든지 옵트론텍 그리고 거래소의 SK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낙폭과대주에 대한 추격 매수 자제, 오히려 선 조정받은 IT주에 대한 분할 매수의 관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일의 마감 전략 중에 첫 번째 마감 전략, SK프렌치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또 마감 전략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연기금 매수 종목 관심지석. 연기금에 대해서 어제부터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이현상 부장은 낙폭이 큰 자동차 화학 추가 반등. 그러니까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반등한다. 이거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김우신 부장은 소외 대형주에 관한 관심. 그동안 많이 소외됐다는 얘기죠. 조선건설 증권 이런 쪽은 시장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였는데 이제 따뜻한 밥으로 좀 올 모양입니다. 자, 이 중에서 SK증권 영업부 김춘석 부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기금 매수 종목,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많이 포착이 됩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제 고점을 찍은 게 9월 19일인데요. 그때부터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기금 한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외국인이 1조 2천억, 투신권이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한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 물량들 좀 받아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개월 동안 가장 많이 사들인 거, 연기금 가장 많이 사들인 건 삼성전자라든가 LHN,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학 순입니다. 주로 IT 관련주들을 사들인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 IT 관련주 상승세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1월 들어가지고 순매수한 종목 쪽은 SK라든가 GS, LG 같은 종목들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즉 지주회사 위주의 매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연말 배당 신인과 관련된 어떤 투자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순환매 쪽에서 소외가 됐던 조선주 관련된 쪽도 좀 사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항상 연기금이 사들고 난 다음에 주가의 바닥이 확인된 경향이 많았다는 걸 감안할 때 이제는 홀딩 컴퍼니 쪽, 즉 배당 관련주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소외 있던 조선주 쪽도 좀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LG화학을 유실하는 화학주도 중국 관련주로 여겨서 이제는 좀 보셔도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의 마감 전략을 끝으로 6인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